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정부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핵심 추진 과제를 강은나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내년도 핵심 키워드는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 중심 일자리입니다. 우선 계층별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지원금을 신설하고 기업에 주는 청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2배 늘립니다. 취약계층의 맞춤형 직업훈련과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적인 직접 일자리도 확대합니다. 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증설하고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신중년 일자리 지원 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0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핵심 과제입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근로빈곤층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면서 재취업을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서 문제사업장은 특별 감독하고 채용상 불공정 행위 제재 규정도 신설해 채용 비리를 속아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인상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여성 근로자들에게 90일간 최대 150만 원씩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세종청사로 직접 찾아간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 직원들도 만났습니다. 교육부 직원에 이어 고용노동부 직원들까지 만났는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기준 담당자들과 마주 앉은 문 대통령은 현장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걱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다들 좀 보시기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하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면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금년 11월이 작년 11월에 비하면 46만 명 정도 고용 가입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고용 한파를 맞은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건설 노동자 직군 수요가 준계, 최저임금 때문인지 명확히 파악하라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말하자면 실직한 일원직들을 실제로 면접 조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지금 같은 속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정말로 이렇게 좀 조절을 충분히 해야 또 되는 것인지 이런 거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분이 좀 넘는 짧은 시간 동안 대화 주제는 오롯이 최저임금에 집중됐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새 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성과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개편안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사령탑에 오른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식에서 가장 강조한 건 민간의 역할입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붓고 기업과 시장이 강한 펌프질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견 중소기업, 또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곳곳에서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 짓겠다는 각오로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과로 말하고 또 성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팍팍한 국민 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집중합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속도 조절 뜻을 밝힌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기 경제팀이 하나의 팀이 되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는 등 청와대와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11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1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6만 5천 명 증가한 2,718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33만 4천 명이 늘어난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간 3.2%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11월 기준으로 2009년 3.3%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모두 190개 기업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포함된 대기업은 15곳이 줄었지만 중소기업이 6곳 늘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9곳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이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회사 등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해왔습니다. 내년 자치경찰제도 시범 시행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신분 변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직으로의 전환 문제인데요. 경찰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내년 말이면 서울과 제주, 세종 등 전국 5곳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내년 1단계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가경찰의 36% 수준인 4만 3천 명을 전환한다는 건데 전환 이후 자치경찰 신분이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를 놓고 경찰 내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재정 상황이 달라 급여 등 처우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2단계 확대 적용 이후에도 희망자에 한해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뿐 아니라 확대 적용 이후에도 국가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연구 중이라면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인원 조정을 협의하고 나아가 배정된 총 정원 조정까지도 고려해 분권위에 관련 내용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분권위는 시범 운영 이후 국가직 유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자체는 지휘 감독을 위해 확대 적용 단계부터는 지방직 전환이 필수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자치경찰 신분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요즘 결혼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대라는 말 자주 들으시죠?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신혼부부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38%는 자녀가 없고 대출 빚은 9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아이가 없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110만 3천 쌍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37.5%인 41만 4천 쌍에 달했습니다. 신혼부부 3쌍 중 1쌍 이상이 무자녀인 셈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도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는 2016년 조사 때와 비교해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사이의 무자녀 비율은 43.3%, 외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 32%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무주택 부부는 자녀가 없는 비중이 41%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 33%보다 높았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거나 집이 없는 경우 자녀를 갖지 않는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가계빚은 늘었습니다. 가계빚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이
83.3%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제도권 금융업체에서 끌어다 쓴 빚도 1년 새 1,00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출 잔액의 경우 혼인 1년차 8천만 원에서 5년차 9,669만 원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많았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무려 45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유지 보완부터 폐지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맞는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전기 온열기를 쓰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에 받아야 했던 이른바 요금 폭탄 고지서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온열기구도 사실은 전기요금도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 놓고 못 쓰고 누진제 때문에 더더군다나 마음 놓고 쓸 수가 없죠. 이에 정부가 1974년 석유 파동 당시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한 주택용 누진제를 45년 만에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계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나왔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과 할인율이 적어 생색내기라는 국민적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겁니다. 2016년 누진 구간이 줄면서 누진율도 줄었지만 전체 전력의 13%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는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발전의 효율성을 중요시한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가전제품 보급이 크게 늘어나 소비자 편의가 더욱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어서 누진제를 선택하든 게시별 요금제를 선택하든 요금 메뉴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다만 누진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1인 가구 등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의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역 안전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안전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지만 화재 사망자는 3년 연속 늘었습니다. 백기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는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OECD 평균에 비춰보면 자살과 감염병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높습니다. 화재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3년 연속 증가세인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경기도가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제주는 생활안전과 범죄에서, 세종은 화재, 전남은 교통사고, 부산은 자살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이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1등급, 경기 의왕, 울산 울주가 5개 분야에서 1등급에 올라 안전사고 청정지역으로 불릴만 합니다. 서울 종로구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42%나 증가하는 등 총 5개 분야에서 5등급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등급이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안전지수 활용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지역안전 개선 성과를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내년 소방안전 교부세의 5%를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해 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워킹맘은 얼마나 많은 시간 일하고 또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 통계청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전히 야근과 연차를 쓰는 게 쉽지 않은 환경에선 워킹맘이 일하기에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닐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워킹맘은 얼마나 많은 편인가요? 네, 지난 7일 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506만 3천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 즉 워킹맘은 총 287만 1,000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28만 6천 명은 임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만 보면 지난해보다 다소 오른 수준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58.2%, 고용률은 56.7%로 각각 0.6%포인트 상승한 수준인데요. 임금 역시 평균적으로 보자면 다소 올랐습니다.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비율은 0.9%포인트, 6.2%포인트씩 각각 낮아진 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400만 원 초과는 각각 3.5%포인트, 1.3%포인트, 2.2%포인트 상승해서 예년보다 200만 원 이상 받는 워킹맘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킹맘의 소득이 다소 높아졌더니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율만 따지면 열악한 수준인데요. 임금 수준을 보면 월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워킹맘이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워킹맘도 11.5%였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워킹맘의 절반에 가까운 49.1%가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을 받으면서 일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을 받는 워킹맘은 25.3%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은 13.8%, 400만 원 이상을 받는 워킹맘은 11.8%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한다면 워킹맘이 임금을 다소 낮게 받는 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월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전체의 38.3%에 불과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 워킹맘의 경우가 10.8%포인트 정도 더 많은 겁니다. 네, 이렇게 전체 임금 근로자와 비교하니 워킹맘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릴수록 워킹맘의 고용률은 더 낮았는데요. 일단 워킹맘의 자녀들의 나이대를 살펴보니 6세 이하인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고 7세에서 12세는 31.1%, 13세에서 17세는 30.8%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용률은 정반대였습니다. 15세에서 54세 여성의 고용률은 막내 아이 나이가 6세 이하인 경우 48.1%, 7세에서 12세인 경우 59.8%, 13세에서 17세인 경우는 68.1%로 나타난 거죠.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 막내 아이의 나이가 6세 이하인 경우는 고용률이 1.7%포인트 상승했지만 이후 7세에서 12세인 경우는 0.3%포인트 떨어졌고 13세에서 17세인 경우 0.3%포인트 상승해서 여전히 자녀의 나이가 취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아이가 어릴수록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때문에 아이의 나이가 취업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근무 시간 역시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지 않았는데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워킹맘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7.2시간이었지만 자녀가 어릴수록 이 근무 시간도 짧았던 겁니다. 막내 아이가 6세 이하인 경우 주당 평균 33.9시간을 일하고 7세에서 12세인 경우는 이 평균 38.4시간, 13세에서 17세인 경우는 40.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근무 시간이 짧다는 것은 워킹맘 중에서 정규직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워킹맘의 근로 형태를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 중 고용 형태가 안정적인 상용 근로자는 70.2%에 불과했는데요. 임시직이나 일용 근로자의 비율은 29.8%로
이 워킹맘 10명 중 3명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돼 아이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고용과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부가 10년 전부터 100조 원이 넘게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워킹맘의 고용 통계를 보니 이 같은 결과가 출산율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라는 이유로 고용의 질과 소득을 낮춰야 하는 사회,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어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